안녕하십니까. 독거투자일지 제레미연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딩 후 다시 일정 금액은 현금 보유로 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독거투자일지는 7월부터 델타 변이 확산이 예상되며 델타 변이로 인한 조정은 마이너스 3%에서 8% 정도로 보고 있으며 아마존같이 마이너스 14% 빠진 종목들은 매수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유가가 70불대 중반이던 지난달에 100불 넘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많은 리포트를 무시하고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자재 투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로 인한 리오프닝 주식들은 섣부른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독거투자일지에서는 7월 말부터 중국 주식의 진입 시점에 대해서 눈여겨볼 것을 이야기를 했었고 8월부터는 지수나 섹터 ETF 5회 분할 매수,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는 폭락한 종목들의 분할 매수를 권해드리면서 6개월 홀드를 조언드렸습니다. 7월 말에 중국 주식을 권할 때 진입 시점은 바닥을 다진 후 반등을 따라가면서 분할 매수하라였습니다. 상해 심천 홍콩을 보시면 아직까지 바이더딥 수준으로 매수를 잘 하셨고 6개월 뒤까지는 홀드 하시면서 시세 보지 말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 보시면 여러분들 20-30% 먹고 그냥 팔아버립니다. 오늘 많이 올라왔죠. 현재 상황을 보면 8월 초까지 미국 시장은 연거푸 신고점을 갱신하다가 8월 중순 들어서는 이제 조정장이 들어왔습니다. 다우 나스닥 모두 고점 대비 3% 정도 하락을 했었고 러셀은 그보다 더 많은 6% 정도를 하락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이너스 3%에서 8% 예상치에 들어섰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8월 들어서 다 빠졌습니다. WTI는 62불까지 폭락했죠. 70불, 78불까지 갔다가 현재 65불까지 조금 올라왔습니다. 아마존도 어제 월요일장에서는 2%대 양봉을 그려냈죠. 제가 말씀드린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8%는 추세를 훼손하는 선이 아니라 아닌 정도의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독거투자일지는 뉴스나 리포트를 짜깁기 한 시황 설명 채널이 아니라 향후 전략을 고민하는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아침 데일리 시황 브리핑은 증권사에 갓 입사한 신입이 아침 회의 때 5분에서 10분씩 하는 겁니다. 그런 시황 브리핑을 넘어서서 향후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전망을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레벨입니다.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은 시장 전망을 맞춘 확률을 45%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고 2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월가 현인 하워드 막스는 60%면 대단히 성공한 투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일반인들은 애널리스트가 조금 틀리면 이제 완전 매도하고 이러는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예측이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것이 다 운이다라고는 나심 탈레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19년간 주식시장에 발을 담가 놓으면서 느낀 것은 겸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창 증권사에서 일할 때 대리 시절에 포스트잇으로 모니터에 붙여놓은 여러 가지 글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올해 독거투자일지 단톡방을 만들어서 구류들의 책을 40여 권 넘게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누구도 늘 시장을 자신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노력을 할 뿐이죠. 그리고 성공한 이들 중에서는 역발상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유명한 오렌 버핏도 역발상 투자에 가까운 분이죠. 늘 시장과 거리를 두고 시장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독거투자일지를 읽거나 들으신 분들도 무조건 믿으시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용을 곱씹어 보시고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리실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다고 저에게 돌아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글을 읽는 수천 명의 독자나 청취자들이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원칙을 세운 다음에 주식을 매수하고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굴리는 돈이 수백 조에 이르고 또 본인 재산도 수조 원, 수십조 원인 사람들도 그렇게 시장 앞에서는 겸손합니다. 저는 이번 델타 변이로 인한 파장이 만만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인간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잘 이겨낼까? 하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져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우리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테이퍼링이 미뤄지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 무겁고 권위가 있는 연준의 스케줄에 금이 간 것이죠. 여러 차례 독거 투자일지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테이퍼링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
미뤄진 것은 주식시장이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최근 투자일지를 올리고 나서부터는 3일째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는 가을 겨울에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 독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번에 트레이딩을 통해서 바이 더 딥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후에 다시 현금 퇴사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시기 아니라 일정 부분 20-30%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시장은 델타 변이를 이겨냈다고 이제 냈고 이제 우상향할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백신이 없는 이머징 마켓 중에서 추워지는 국가들의 공급망은 답이 없습니다. 델타 변이가 아니더라도 9월, 10월, 11월, 12월에 이번 같은 조정장이 없을까요? 저는 올해같이 이렇게 조정장이 매달 있었던 적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1월 달부터 쭉 그런 일이 있었죠. 적어도 계절적으로 독감 유행 시즌이 오면 델타가 더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불확실성이죠. 사실 불확실성에는 현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가라는 하워드 막스의 원칙을 저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일반인들은 현금을 가져가라 하면 빠지나 보다 시옷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은 중립 포지션입니다.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닙니다. 이 논리는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나심 탈리브처럼 아주 작은 확률의 폭락 시 큰 수익이 온다면 베팅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블랙스완을 잡으려 하는 그런 곤주는 없지만 하워드 막스처럼 겸손하고 신중하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오래간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PB로 일하면서 수천 개 계좌를 열어보고 또 수천 명의 사람과 전화나 오프라인 상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군상들을 봤습니다. 성공 투자는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